안녕하세요. 치아쌤입니다. 원장님, 학생 때 학교 성적 좋았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전국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학교 최상위권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이실직고 하면 제가 나온 학교가 전남 한복판의 빡센 학교는 아니었고요. 강북에 있는 여고였어요. 제가 입학할 때는 의대, 치대가 인기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의대나 치대를 가려던 학생들은 있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치대를 나오지 않고도 치과의사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대학을 들어가거나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가야 돼요. 일부 치과대학에서는 편입과정도 있어요. 현재는 대부분의 치과대학이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 과정인데요. 잠시 몇 년 동안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란 과정이 있었어요.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치의학 전문대학원 4년을 석사로 공부하고 치과의사가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은 일부 학교만 남아있는 제도예요. 저는 예과 2년, 본과 4년의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실 제가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대에 진학해서 1년을 다녔어요. 약사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환자분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주거나 또 일반 의약품을 처방해줄 수 있는 직업이지만 좀 더 직접적인 치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대학에 다시 도전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잘 맞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 또 재밌게 촬영하는 것을 보면 저는 치과의사 되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이 되네요. 교정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 때는 임플란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임플란트 치료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할 때라서 지금처럼 대중화되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치아 교정에 발을 담그게 되었는데 막 평생의 직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제가 임상치의학대학원에서 임상치과 교정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이후에 치아 교정은 물론 양악수술 교정 케이스도 정말 많이 실제 치료를 했습니다. 치과의사가 되는 과정이 궁금해요. 예과 때는 기초 과목을 배워요. 2년 과정이고요. 폐부학, 병리학, 생리학, 양리학 등의 기초 학문하고 영어나 외국어도 배우고요. 근데 본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치과 치료와 관련된 학문을 배워요. 교정학, 보존학, 보철학, 영상치의학과, 구강내과, 구강외과, 또 소아치과도 있고요. 치주과, 통합치의학 이런 과들이 있어요. 이런 임상 과목의 강의도 듣고 또 실제 실습도 많이 해요. 근데 본과가 되면 거의 고등학생처럼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하고 실습으로 시간표가 빽빽해요. 이런 과목들에 대한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를 하면 치과의사 국가고시 자격이 주어져요.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번호와 함께 치과의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치과의사 면허증 취득 후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과의사가 된 후에 바로 개원가로 나와서 월급 의사를 할 수도 있고요. 개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반의예요. 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을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할 수 있어요. 인턴 때는 모든 과를 다 돌면서 진료와 공부를 하고 레지던트 때 본인의 과를 정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줍니다. 외국에 있는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한국에서 치대 입학이 어려운 경우에 예전에는 필리핀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치과의사 시험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다고 봤어요.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좀 선진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치과의사 고시를 통과하는 경우는 요즘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보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치대 졸업자만 시험을 볼 수 있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외국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거의 해당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를 하려면 자격시험을 보거나 치대에 다시 다녀야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이후에 의료진의 부족으로 대통령이 외국 의사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공포를 했다고 해요. 세부적인 법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은 것 같고 외국인 의사에게 의료를 허용하더라도 2년, 4년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치과의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제가 생각하는
하는 좋은 점은 치아 교정을 해주는 입장에서 바른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찾게 해줘서 너무 보람되고요. 또 예방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강의 첫걸음을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쁜 점은 우리 신체의 건강처럼 치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는 건데요. 건강검진은 다들 엄청 하시고 또 운동이나 식이요법 하면서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치아를 좀 하찮게 여긴다? 치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모르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요. 적극적인 예방치료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자녀가 치과의사가 꿈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뭘 하려고 하든 적극 찬성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하면 제 노하우를 조금 전수해 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치과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아이는 치과의사나 의사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반대다 하시던데 요즘 뭔들 쉬운 게 있나요? 다른 것보다 제가 잘 알려줄 수 있는 직업을 한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제 아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치과의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치과의사를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 전문이든 일반이든 자신의 강점을 하나씩 가지고 치과의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치과의사가 치료도 잘해야 되고요,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또 직원관리도 잘해야 하는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대학에 남는 것이 아니라면 학문의 영역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신만의 장점 하나씩 개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